자,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산림기사 실무나 산림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유독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수많은 수험생들의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수학 공식, 구획윤벌법과 개위면적입니다. 이름부터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근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그저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 산림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아름답고 논리적인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개념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아주 거창하지만 꼭 필요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숲에서 나무를 계속 베었으면서도 나무가 절대 바닥나지 않게, 그러니까 영원히 수확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 수백 년 동안 매달려온 엄청나게 중대한 미션입니다. 이 원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성, 즉 산림 경영의 최고 원칙인 보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보속성이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구현된 숲을 우리는 법정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모든 내용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산림 경영의 성배와도 같은 이 법정림이라는 균형 상태를 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룰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지속 가능한 이상향인 법정림부터 수학 조절의 기초, 단순 분할의 한계, 비례 분할과 개위 면적, 그리고 수학 조절 기법의 진화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이상향 법정림입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부터 확인해보죠. 완벽한 숲, 즉 법정림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공부하실 때 앞글자만 따서 영임생축이라고 많이들 외우시잖아요. 이 완벽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요. 1년생 묘목부터 당장 베어 쓸 수 있는 다자란 나무까지 모든 연령대의 나무가 숲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만드는 초기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학 조절의 기초입니다. 초기 산림학자들의 접근 방식을 알아볼까요? 초기에 학자들이 고안해낸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구획윤벌법입니다. 원리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어 나무를 심고 베어 쓰기까지 딱 50년이 걸린다고 쳐보죠. 그럼 전체 숲을 50개의 구역, 즉 벌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년 딱 한 구역만 베고 다시 심는 겁니다. 그렇게 50년을 빙 돌고 나면 처음 심었던 나무가 다시 50살이 돼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겠죠? 절대 나무가 모자랄 일이 없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죠. 세 번째, 단순 분할의 치명적 한계입니다. 앞서 말한 그 훌륭한 아이디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구획윤벌법 중에서 가장 초창기의 단순한 형태를 단순 구획윤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마치 피자를 조각내듯이 전체 숲을 아주 기계적인 격자로 나눠서 모든 벌채 구역의 면적을 싹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에요. 땅 위에 실제로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산을 똑같은 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무를 베기로 한 구역은 흙이 너무 좋아서 나무가 빽빽하게 꽉 들어찬 곳이고요. 내년에 자를 구역은 똑같은 면적인데 바위투성이라 나무가 듬성듬성 자랐어요. 그러면 땅 크기가 같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나무의 양이 똑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매년 똑같은 양의 목재를 얻겠다는 우리의 애초 목표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네 번째, 비례 분할의 등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똑똑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바로 비례구획윤벌법입니다. 아까 본 단순 분할이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비례 분할은 땅의 생산 능력, 즉 지위에 맞춰서 구역의 크기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거든요. 땅에 척박해서 나무가 부실하다면 그 구역은 좀 더 넓게 잡는 거죠. 반대로 땅이 좋아서 나무가 빽빽하다면 면적을 좁게 잡고요. 다시 말해 무식하게 땅 크기만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실제 목재의 양을 매년 일정하게 맞추는 데 집중한 겁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다섯 번째, 개위면적 수학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똑똑한 방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속을 들여다보죠. 척박한 땅과 비옥한 땅을 대체 무슨 수로 공평하게 나눌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개위면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뜻을 보면 현실 면적을 수정한 면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통 면적을 어떻게 수정해?
땅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나? 하고 당황하시는데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건 진짜 물리적인 땅덩어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땅의 생산력을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비율을 곱해 가중치를 주는 것뿐입니다.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기출문제 예시를 하나 볼까요? 총 100헥타르짜리 산이 있습니다. A구역은 80헥타르인데 단위 면적당 목재 생산량이 무려 122방미터나 되는 아주 훌륭한 비옥한 땅이에요. 반면에 B구역은 20헥타르인데 생산량이 고작 42방미터밖에 안 되는 척박한 곳이죠. 두 곳의 생산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자, 이 공식 복잡해 보여도 딱 2단계만 거치면 끝납니다. 우선 이 숲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력을 구해야 해요. A구역 전체 생산량이랑 B구역 전체 생산량을 더한 다음 전체 면적인 100으로 쓱 나눠주면 평균 104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핵심인데요. 각 구역의 생산량을 방금 구한 평균 104랑 비교해서 비율을 내고 그걸 원래 면적에 곱해주는 거예요. A구역은 평균보다 비옥하니까 104분의 120을 곱해서 80헥타르가 92.31헥타르로 환산되고요. B구역은 척박하니까 104분의 40을 곱해서 20헥타르가 7.69헥타르로 환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하고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금 계산에서 나온 A구역의 개위 면적 92.31이랑 B구역의 7.69를 더해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네, 정확히 원래 산의 총면적인 100헥타르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아하 하고 무릎을 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개위 면적을 다 구해서 더했는데 원래 산림 총 면적이랑 다르게 나온다? 그럼 어딘가 계산 실수하신 거예요. 개위 면적은 생산력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파이 조각의 비율을 다시 나눈 것일 뿐이지 전체 땅 면적이 마법처럼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것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함정 문제가 나와도 절대 안 틀리실 겁니다. 6번째 수학 조절 기법의 진화입니다. 자, 이제 머리 아픈 계산은 다 끝났으니 다시 크게 흐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획윤벌법은 산림 경영의 역사에서 보면 초기 모델이에요. 숲을 면적 기준으로 쪼개는 장소적 규제 방식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오직 나무의 부피만을 따지는 제적 배분법이나 분기별로 나누는 평분법을 거쳐왔고요. 현대 실무에서는 훨씬 고도화된 법정 축적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카메랄 탁세법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건 단순 면적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생장량과 원래 있는 축적량의 차이를 아주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죠. 결국 수백 년간 산림학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건 딱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얼마만큼 베어야 이 숲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개위 면적과 비례구획 윤벌법은 면적과 땅의 생산 영역을 조화시켜서 그 완벽한 균형을 찾으려 했던 위대한 첫걸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해서 잘 자라던 나무가 갑자기 죽고 토양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지금껏 계산해 놓은 이 완벽한 개위 면적 공식이 앞으로도 영원히 통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숲을 향한 인류의 숙제는 어쩌면 진짜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